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동네 형입니다. 그냥 동생입니다. 오늘은 미리 보는 리버풀의 겨울 이적 시장. 먼저 골키퍼부터 알아봅시다. 일단 골키퍼 같은 경우는 알리송이 열심히 뛰고 있고 그 밑에 아드리안이랑 켈러가 존재하는데 사실 수비수 중에 가장 활동 범위가 넓은 선수가 알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활동량이 진짜 오지게 넓습니다. 리버풀 축구 특성상 수비라인이 죄다 클럽을 공격하기 때문에 진짜 알리송 골키퍼가 하프라인까지 막 뛰쳐나가고 헤딩하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 매일 나오거든요, 거의. 그치, 역습하면은 무조건 알리송 뛰쳐나와가지고 정말 알리송은 제가 평가하기에 월드 베스트에도 들 수 있을 만한 골키퍼고, 켈러 같은 경우도 좀 의문점이 있었지만 나와서 잘하죠. 네. 그래서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아드리안 골키퍼를 팔아야 되는데, 아드리안 골키퍼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판매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치. 그래서 골키퍼에 대한 이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센터백. 저는 근데 이 표현은 사실 동의할 수 없어요. 스쿼드 좀 불러주실래요? 네, 일단 있는 게 반데이크, 조고메즈, 마팁, 리스 윌리엄스, 필립스, 그리고 쿠메티오. 그러니까 리스 윌리엄스랑 필립스가 생각보다 잘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 나왔을 때 특히 리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내가 평가를 깎아서 했던 게 진짜 미안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반데이크가 장기 부상이라 사실상 이번 시즌 못 나올 거예요. 조고메즈도 시즌 아웃이나 시즌 바로 끝나기 직전에 돌아온다는 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팁도 부상이 많아서 센터백을 하나 영입하긴 해야 되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사실 센터백을 리버풀이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한다면 마팁이랑 조고메즈의 이상이 되는 자원이어야지만 리버풀이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치.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 쩌리들 많이 영입하는 건 솔직히 가치가 없어. 리스 윌리엄스나 필립스를 키우겠지. 그 있는 자원들로 충분히 그 밑은 충분히 있으니까. 사실 그 클럽 감독의 이적 시장의 그 특성상 클럽 감독이 이 선수 정말 좋아한다, 영입하고 싶다, 이런 선수는 영입을 하는 편이에요. 반데이크가 그랬고, 마네가 그랬고, 그리고 또 조타가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래서 링크가 많이 뛰는 선수가 있어요. 그 샬케의 오잔 카바크 뭐 이런 선수가 있어요. 예,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피지컬적으로도 단단해요. 제가 알기로 19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키 크네. 키 크고 수비력으로도 좀 단단하다 평가를 받았으나 올 시즌에 살짝 죽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또 반데이크 엄청난 팬이래. 근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힘들다. 어쨌든 이 카바크와 링크설이 진하게 있다는 점, 지금은 이 영입하기 쉽지가 않아. 매물도 너무 없고, 사실 리버풀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사실상 지금 모든 축구 구단이 코로나 때문에 관객도 못 받고 해서 다 힘든 상황이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윙백,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놀드랑 네코가 있고 왼쪽에 로버트슨이랑 치미카스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그래요. 사실 문제는 난 오른쪽 풀백이라 생각해. 공격력 좋지. 공격력 최강인데, 아놀드 폼이 수비 한참 잘할 때 같은 느낌은 아니야. 확실히 수비력에 약점이 있고, 그 토트넘전에서도 드러났죠. 손흥민 선수를 잘 막았어야 되는데 중앙으로 들어오는 케인이었던 건가요? 로셀소였나? 어쨌든 로셀소를 따라가다가 결국엔 손흥민에서 찬스가 열려서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득점을 했거든요. 아놀드가 사실 이거 말고도 경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격력에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거의 최고야. 근데 수비력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백업이라고 볼 수 있는 네코 윌리엄스가 걔도 공격력은 좋아. 근데 얘 수비 못해. 그러니까 수비가 좀 경험이 더 쌓여져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치미카스도 올 2월까지는 부상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뛸 수 있는 경험 많은 수비수를 하나 데리고 오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맨시티가 옛날에 썼던 파비안 델프라든가, 뭐 혹은 존 올셰이, 뭐 맨유의 옛날에 그런 약간 모든 자원에서 멀티로 뛸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밀러라고. 부주장이 있었는데 부주장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선수 하나 있으면 지금 딱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과 왼쪽을 다 뛸 수 있는 준족의 그 멀티 자원이 필요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튼에 램프티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나 얘 볼 때마다 약간 어떤 유형이냐면 마이콘.
그 하위 호환으로 따지면 카일 워커. 워커. 그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녀.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램프티 좀 데려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겨울 이적 시장에 좀 무리죠. 그래서 요 자원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다. 그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장. 거기에 중앙 수비까지 볼 수 있다? 최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저리들이 너무 많아. 미드필더는 선수가 엄청 많아요. 저리들이. 아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겨울 이적 시장이고 또 간단히 다루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긴 한데 내년 여름 이적 시장 때는 정말 보강이 많이 돼야 될 포지션입니다. 일단 한번 선수명 좀 불러주실래요? 네. 일단 파비뉴, 그렇죠. 파비뉴가 있고 핸더슨, 티아고 알칸타라, 밀러, 커티슨 존스, 베이날둠, 챔보, 케이타, 샤키리, 미나미노. 여기로 베스트 11 짜도 되겠다. 아 진짜 너무 많아. 근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이날둠은 이제 곧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쿠만 감독이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쿠만이 바이날둠을 진짜 원한다고 하더라고. 쿠만이 원하는 선수가 리옹의 데파이. 맨유에서 뛰었던 그 데파이. 그리고 그 리버풀의 바이날둠. 이 그 네덜란드 커넥션을 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쿠만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바이날둠을 가져가고 싶다는 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타랑 샤키리, 미나미노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이죠. 미나미노는 사실 모르겠어. 미나미노는 나는 처분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골 넣었더니 클럽이 또 이번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미나미노 잘했잖아요 이번에. 잘했죠. 골을 넣은 건 인정하는데 네. 이번 골도 솔직히 운이 조금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터치를 하는데 평소랑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터치가 족같았어. 터치가 족같았는데 터치가 너무 삑사리가 나니까 수비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터치가 나간 거야. 돌다가 이러고 골을 먹힌 거라니까? 근데 잘했어요. 뭐 어쨌든 나쁘진 않았어. 그동안에 뭐 미나미노 치면은 뭐 그 이후로도 1대1 찬스 말아먹었죠. 아 그치. 그러더니 이제 벌어다가고 후반전에 찾아야 되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나 나가는 줄 알았어. 어쨌든 그 미나미노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미나미노는 확실한 거는 공격적인 자원에서 쓴다고 하니까 미나미노를 감안하더라도 샤키리랑 케이타는 샤키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괜찮거든요. 저는 리버풀 팬이나 혹은 다른 칼럼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샤키리 폼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항상 괜찮았는데 부상이 너무 심해. 그리고 샤키리 부상이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정말 필요할 때 없어. 그러니까 막 미나미노 그놈의 미나미노 미나미노가 아니라 마네랑 살라가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샤키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같이 부상을 입어. 뭐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부상이래. 그래서 이제 샤키리도 좀 애매하고 케이타도 문제예요. 케이타는 왜 문제냐? 이 새끼는 바른말 요새 너무 많이 해갖고 인성 터진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고. 그래 케이타는 일단 그게 있어요. 얘가 누워있습니다. 일단 누워서 시즌을 시작해요. 그러다 나와요. 나와서 이제 점점 폼이 올라갑니다. 이제 케이타 좀 쓸만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동안 올라가는 동안 리버풀 팬들 반응이 케이타 진짜 더럽게 못한다. 케이타 진짜 버려야 돼. 이러다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좀 케이타는 기대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다시 누워요. 그럼 다시 시작이야. 그럼 다음 지나서 또 부상이 돼. 그럼 또 못해. 이제 케이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누워있어. 이래서 케이타는 이 정도 됐으면 많이 봤다. 이제 잘할 때쯤 누워있는 선수다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밀러가 부상이에요. 그리고 밀러 나이가 있거든요. 밀러가 정말 전천후 자원이고 정말 저는 커티슨 존스가 그렇게 막 밀러보다는 창의적이긴 해요. 근데 좀 잘 크면 이제 밀러에 조금 상위 호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존스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린다고 치더라도 밀러 나이가 너무 많아요. 박지성 선수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나이가 꽤 돼서 이제 밀러도 사실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뛰긴 해요. 근데 밀러도 이제 은퇴를 좀 생각할 나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건 파비뉴, 핸도,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2-3년 정도 더 뛸 수 있고 존스, 그리고 체인벌린이 있는데 체인벌린 역시 마찬가지죠. 그치. 체인벌린은 이제 케이타랑 좀 다릅니다. 반 시즌 나와서 잘해.
반시즌 누워있어. 반시즌도 나와서 잘해. 반시즌 누워있어. 그러니까 이 리버풀이 스쿼드는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데 미드필더도 그렇고 수비진도 그렇고 마팁, 조고메즈 누워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누워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버풀은 팔긴 팔아야 돼. 그래서 정리를 친다고 하면은 이제 파비뉴 핸더슨, 티아고 알칸타라, 커티스 존스, 밀러 정도 남는데 밀러도 사실 반쪽짜리 자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러가 못 뜬다는 소리 절대 아니고요. 잘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다음 시즌부터는 몰라.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긴. 그리고 너무 과포하긴 하고.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영입보다는 처분이 먼저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워드 한번 볼까요? 포워드는 이제 지금 있는 게 살라, 조타, 마네, 피르미누, 그리고 오리기. 일단 살라, 조타, 마네, 피르미누 좋다. 잘하죠. 네,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진짜 사실 올 겨울 이적 시장에 제일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은 리버풀은 여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마네랑 살라는 너무 좋은 선수들이죠. 근데 살짝 요새 그러니까 이거 바로 뒷 영상에서 다룰 건데 불화설이 조금씩 있어요. 마네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그래서 마네, 살라도 조금은 잘하는 선수들이라 좋은데 이제 조타는 일단 부상이고요. 2월달까지 못 나온대. 그러면 이제 마네, 살라, 피르미누 이렇게 셋밖에 공격진이 없거든요. 미나미노로 끼면 미나미노, 샤키리 끼면 5명 정도 되는데 샤키리가 뭐 누워있을 거고 미나미노는 활용 가능한 자원 아니잖아 솔직히. 그치, 여기랑 비벼서 활용 가능하진 않지. 미나미노는 활용 가능한 자원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누구 오리기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리기는 없는 사람이고 겨울 이적 시장에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는 선수야. 그래서 딱 보면은 살라조타 피르미누로 챔피언스리그랑 병행하면서 모든 선수를 다 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한 자리 이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 유망주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언급하신 쿠메티오도 있고 뭐 또 그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클락센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선수들이 있지만 포워드 자원에서는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쪽 자원을 영입해야 되는데 이쪽 자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잔 카바흐랑 비슷한 느낌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리버풀과 꾸준히 언급되던 그 와포드의 사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왼발 원툴이야. 야, 왼발만 쓰는 선수인데 사실은 전 사르 반대거든. 왜냐면 좋은데 나도 좀 리버풀이 이름값 있는 애들이 뛰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좀 멋있고 제 이름만 들어도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근데 이게 또 나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을 못하겠는 이유가 클롭이 마네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렇게 월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살라도 이탈리아에서 폼이 좋고 번뜩이는 있었으나 월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조타 병신이었죠. 아 솔직히 조타 오기 전까지 이건 인정해야 돼. 조타 왔을 때 나 진짜 땅 치고 울었어. 아 진짜로. 아 베르너를 사지 왜 조타를 사냐고 이러면서 진짜 짜증났는데 셋 다 잘하잖아요.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르는 가뜩이나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클롭의 이 버무림, 클롭의 손맛이 더해진다? 정말 최고의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르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뭐 솔직히 공식적인 링크야. 다른 데서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뭐 진짜 그냥 축구 좋아하는 동네 형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팬심으로서 디발라 좀 노려볼만 하지 않냐? 아 디발라가 옷이 못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데 사실 요번 가장 최근에 제가 또 디발라 관심 있어서 좀 몇 번 봤는데 골을 넣긴 넣었어요. 골을 넣긴 넣었는데 이제 피를로의 전술과는 안 맞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 9번이 9번이 아니야. 알죠? 피르미노가 9번 롤 포워드로 서 있지만 내려와서 뿌려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단 말이야. 물론 요새 골도 잘 넣어. 근데 이제 그 디발라가 이 역할도 적합하다. 시작되는 순간 디발라가 내려와서 뿌려주고 살만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디발라가 오진 않지 않을까. 겨울이적 시장이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어요. 은바페 옵니다. 아 겨울에는 안 오겠지. 근데 은바페 썰이 있어. 썰만 있잖아. 오지 않을까? 나 얼마나 이제 리버풀은 모든 선수들한테 좀 매력 있는 클럽이야. 그치, 충분히 매력이 있을 만한 클럽이 됐지. 은바페 오지 않을까? 은바페가? 어쨌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공격진 하나 정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도 되니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박지성 같은 혹은 밀러 같은 멀티플레이어 자원이 수비수로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번 영상을 넘어갈 수 있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